지난주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음주와 관련해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정차를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묵살, 운전을 계속하자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들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과 갈등들. 특히 가족 간의 불화는 명절 이후 급증하는데요. 모르면 나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명절 가족 갈등을 통해 알토란 같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죠. 명절이 지나고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또 법적인 해결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장거리 운전할 때 저 같으면 배우자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 엎드려서 절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먹질이 웬 말입니까, 변호사님? 그러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주로 공간이 어디냐면은 정말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긴 시간 동안 같이 가다 보니까 평소에 하지 못하던 얘기가 오고 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기사화된 건 정말 저희에게 알토란 같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운전하다가 이제 음주 관련해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는데 전치 2주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전치 2주면 벌금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이 경우에는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재판부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냥 폭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대가 갑자기 틀어지고 하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차는 흉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흉기를 함부로 하게 될 경우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폭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때리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폭언, 그다음 멱살을 잡아야 되고 밀치는 거 이거 전부 다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 강하게 처벌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하는 차뿐만 아니라 옆에 가는 차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명절에 특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많이 는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외도 의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편이 체포됐다. 이 뉴스 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는 아내에게 불만을 표해서 차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돌진한 50대 남편이 체포가 됐고요. 세상에.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40% 이상 폭증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이때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먹부림하는 거. 그 정도지 이게 칼부림하고 차부림까지 이게 웬 말입니까, 변호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또 먹부림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싫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펑펑 내리는 눈하고 명절이래요. 네, 명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뭐 40% 이상 사건이 증가했다고 하긴 하지만 갈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혼을 생각하거나 뭐 부모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거나 형제간의 다툼이 하는데요. 이 가족들이 이제 평소에 만나지 않다가 켜켜이 쌓여있는 이게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 아까 먹부림 얘기하셨지만 고맙다, 감사하다,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로 채우는 명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훈훈하게요. 그럴게요.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네, 훈훈하게. 말은 적게 하고 음식은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지갑은 활짝 열고. 아니 근데 가정폭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체적인 폭력도 당연히 폭력이지만 이 정신적인 폭력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정서적인 폭력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언을 한다거나 모욕적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정서적 폭력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뭐 기타 경제적인 폭력,
그다음에 성적 학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가스라이팅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제가 경제 폭력은 처음 듣거든요. 저도. 경제 폭력은 뭐 돈 다발로 사람을 때리는 건가요? 뭔가요? 저는 한 1년 내내 맞을 수 있거든요. 로스쿨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어떻게 뭐 줬다 뺏는 거예요? 경제 폭력은 뭡니까? 돈다발로 때리는 거는 신체적 폭력이죠. 돈다발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 폭력인데 실제로 이게 많아요. 특히 이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는다든가 또 부모님 같은 경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안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 실제로 발생을 하고요. 네. 뭐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활비를 끊는 남편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해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정신적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가 좀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입증을 해요? 정신적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카톡 문자에 나타나거나 뭐 녹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 폭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이제 생활비가 끊긴다거나 그렇죠. 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내용 등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 모아두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정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이 준비해 주셨죠? 네,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5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식구를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슨 죄냐?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다. 아,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지. 야,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욱해서 한두 번 그런 건 이러다 말겠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집안일을 어떻게 알려요? 이런 생각들. 근데 이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그렇죠. 저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의 예시입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집안 문제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맞아. 한 번 이러다 말겠지. 실수겠지. 이게 결국에는 가정폭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가정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관계, 소유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안 문제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인 게 가정 폭력 상황에서 집안에서 가해자가 있는데 이거를 가정 내에서 이미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거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이 외부의 건강한 개입을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관계다, 상하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 법률 조언을 받거나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폭력행위가 있을 때 이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방법 2번째는요. 주변에 폭력을 즉시 알려야 돼요. 내부 문제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부의 도움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는 경찰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든가 수사를 개시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상담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정말 긴급하고 반복될 우려가 너무 현저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시행을 한다라든가 전기통신, 그러니까 연락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맞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진단서를 끊어두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